그리고 이제 일반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안 나오나, 일반 전형에 대해서. 명덕예고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자, 이거 나중에 보시면 이 표로 따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왜 안 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큰 것 같아요. 대일외고는 우리가 보듯이 시각이 선생님들이 학생을 보는 시각이 똑같아요. 어떤 거? 얘들은 공부 철저히 안 했을 거야. 우리가 얘들을 돌보아줘야 돼. 우리가 학생부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얘도 면접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프로그램을 돌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강해요. 우리의 협조가 필요해. 우리의 지도가 필요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대일외고는 사사건건 간섭한다고 해서 애들이 조금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애들이 절대적인 신뢰를 선생님한테 갖고 있어요. 반면에 명덕은 어떤 거냐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거 나중에 명덕 교장선생님 보시면 안 되는데 유튜브 가면 이제 이거 나올 거거든요. 명덕예고는 어떻게 하면 워낙 잘하는 애들이 온다는 게 있어요. 목동 지역이 최소한 40에서 50% 오니까 얘네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단련이 잘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얘들한테는 자율성을 줘야 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틈을 줘야 돼. 그럼 지들이 알아서 잘할 거야. 어차피 서울대를 40%, 50%가 못 가는 거잖아요. 서울대는 해봐야 10%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들 중에 10%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게 깨진 거죠. 왜? 기반이 깨진 거예요. 기반이 깨진 거예요. 기반이 깨지니까 옛날 방식 그대로 얘들한테 자율성을 보장을 해줘봤자 애들이 자율적으로 못하는 거죠. 아마 틀림없이 내년부터 이제 명덕예고는 학교에서 좀 쪼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면 그냥 놔뒀다가 안 되겠구나. 우리가 뭔가를 해줘야 되겠네. 옛날 학생부 종합에서 수시에서 한번 깨졌던 적이 있어요. 명덕예고가. 그러고 나서 선생님들이 확 간섭이 심해졌거든요. 옛날에는 동아리 네가 해라. 그런 거 네가 다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동아리 이거 해야 되고 책도 이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토론은 이거 해야 되고 네가 여기서 수상 실적은 뭐가 나 이런 거 다 코치를 해준 거야. 그러면서 애들이 다시 수시 실적이 좋아졌어요. 아마 내년부터 올해부터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 명덕예고 그래서 선발 기준도 변할 거다. 작년까지는 이제 대충 뽑았는데 아마 올해부터는 자소서를 하나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심화성을 보고 생기부는 어차피 뭐 보아봤자 별로 할 게 없으니까 면접 문항도 작년에 4문항밖에 안 물어봤는데 조금 꼬리 질문도 많이 할 거고 심화된 것을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올해부터가 조금 힘들어질 겁니다. 이 이화예고 1.11이잖아요. 명덕예고 1.8이에요. 대일은 1.48인데 이화예고 보내야 됩니다. 지금 개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럴 때 보내야 돼요. 왜 안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외고의 경쟁력이 이제 방과후 활동이 없어졌기 때문에 교육과정 프로그램은 모든 외고가 똑같아요. 모든 외고가 똑같습니다. 옛날엔 방과후 프로그램 따라서 학교가 막 틀려졌거든요. 쓰는 게. 근데 방과후 활동 기재를 못하게 돼 있어요. 학생부 기재사항이 변경이 돼서. 그럼 뭐냐면 모든 외고가 학교 교육과정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35%가 제1외고고 제2외고고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교육과정이라는 게 뻔할 뻔짜예요. 왜? 제1, 제2외국어를 35%를 편성하고 나니까 나머지는 그냥 한 학기씩만 넣어도 바쁜 거예요. 그럼 누가 중요해지죠? 나와 학교가 같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언제부터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중3부터. 그걸 하는 게 제가 이제 3월 첫째 주 일요일 오후 1시에 편성되어 있는 유감논술반입니다. 저도 뭐 작년까지는 그랬어요. 학생들이 알아서 어련히 제가 대입 컨설팅을 같이 하다 보니까 명덕예고 알아서 서울대를 가더라고요. 컨설팅을 해주면 지가 알아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제가 일반 전형에 대해서 면접 준비를 많이 안 시켜줬어요. 근데 알아서 가. 근데 걔네들이 다 내가 자소서 쓸 때 가이드 해준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실력 있는 애들이 그냥 서울대를 가. 근데 작년에 제가 컨설팅을 하면 딱 느낀 게 우와 서울대 못 가겠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왜? 이 내신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서울대 보내는 내신이 명덕예고는 좀 스펙트럼이 넓어가지고요. 보통 3.2까지가 서울대를 갔거든요. 그리고 넓게 보면 3.5에서 3.9까지가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갔어요. 근데 제가 작년 컨설팅 하면서 딱 느낀 게 얘가 틀림없이 내신으로 보면 서울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못 가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얘 못 가겠다. 실적 무조건 떨어지겠네. 예전 같으면 그냥 내가 편하게 너 서울대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서울대 서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연고대도 못 가겠는데? 왜 서울대 연고대 똑같이 재시문 기반 면접이 나오는데 얘 연고대도 힘들 것 같다. 막 그 생각이 막 들어요. 실제 못 갔다니까요, 작년에. 명덕이고 재작년에 서울대, 연대, 고대를 몇 명을 보냈냐면 현역생 기준으로 해서 학교 추산으로 이제 중복 빼고 실제 인원수가 95에서 100명을 잡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 전형 빼고 그냥 사회통합까지 다 모집하는 인원이 250명이에요. 250명의 40%가 100명이에요. 40%가 어디를 갔다고요? 서울대, 연대, 고대 현역이 갔다니까요. 근데 올해 몇 명 갔을까 제가 추산을 해보면 거기에 한 30, 40%는 빼야 되겠다는 생각. 근데 다시 회복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럼 일반 전형은 학교에서 만약 이걸 해주면 좋겠죠. 근데 학교에서 이 시너지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학교에서 이 해주는 것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제가 왜 이걸 확실하게 하냐면 제가 강북 쪽에 학원에 갔어도 똑같이 지금식으로 자소서 컨설팅, 면접 컨설팅 다 하고요. 반으로 클래스 수업은 안 했지만 그 학생들이 생기면 다 검토하고 같이 자소서 쓰는 거 내가 도와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걔들이 하는 공부량이 우리 목동 지역이 작년에 했던 애들보다 더 많아요. 진짜. 걔들이 학습량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걔 이제 대일외고 가면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해봤자 걔가 이제 목동 쪽으로 컨설팅을 했었거든요. 걔가 그런 얘기를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해봤자 이쪽 목동은 명덕외고 보냈는데 걔들이 훨씬 열심히 하겠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걔들도 열심히 해. 걔들도 열심히 한다니까. 그러니까 너도 열심히 해라. 내가 그 얘기밖에 못해. 근데 이제 클래스 수업으로 그게 뾰롱이 나요. 면접대 수업으로 걔들이 막 자신감을 얻어서 가는 거야. 고등학교 선택을 잘하려면 적성 파악 잘해야 되고 전공 계열 선택하고 적합 고등학교를 잘 선정해야 됩니다. 안 갈 이유가 없어요. 한가람고 3.71%밖에 안 돼요. 더구나 한가람고 이 3.71%는 서울대 진학 학생들 중에 이 71%는 80%가 20이에요. 6명 갔거든. 그럼 80% 빼고 나면 인문은 한두 명 갔다는 얘기야. 그 왜 이화여고를 안 가시냐고. 셔틀버스 도잖아요. 목동 지역에. 그 다음에 이제 국제고가 외국어고 교육과정이 이제 통합된다고 그래요. 2002호부터.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학생들이 제일 외고를 가기 싫어하는 게 외국어를 하나 더 해라는 거거든요. 영어도 하기 싫은데 외국어를 하나 더 해라? 에이, 안 해요.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국제고 같으면 국제계열 과목과 외국 계열을 해서 72단 이상이에요. 근데 그 중에 국제계열 과목을 50% 이상 편성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특목고기 되면 전문교과 원이 편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 전문교과 중에 50% 이상을 국제고는 국제계열 과목으로 편성을 해야 돼요.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전문교과 1에 60% 이상을 외국어로 편성을 해야 돼요. 이게 틀린 거거든요. 근데 이걸 외고에서 마음대로 국제고 교육과정을 가져다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보기에는 명덕외고에서는 외고 교육과정을 고집을 할 필요가 없어요. 국제고 교육과정을 들고 올 거예요. 그러면 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편성표거든요. 이게 외국어 계열 학교에서 전문교과 원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영어부터 시작해 전부 외국어로 되어 있잖아요. 베트남어까지. 근데 국제계열은 뭐냐면 국제정치, 국제경제, 국제법, 사회가치연구. 이런 것들을 들어오게 돼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해야 우리가 말하는 사회과학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님들 중에서 이제 요즘 학생들이 그렇더라고요. 꼭 외국어 쪽으로 전공은 좀 꺼려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영어과 나왔다고 그래서 꼭 영문학과 간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심리학과도 가고 싶고 사회학과도 가고 싶고 다른 쪽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이쪽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명덕외고에서 사회과학 쪽으로 이제 계열을 가는 게 조금 불리한 이유가 이 교과가 옛날에 어느 쪽에 있었냐면 방과후 쪽으로 편성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기부에 또 기재도 가능했어요. 근데 그게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리하게 되겠죠. 그럼 강점이 뭐냐면 이런 쪽이 강점인 거죠. 외국어 계열 쪽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강점이다. 왜?
여기 양정이나 뭐 한가람에서 중국어 교과를 뭘 그렇게 하겠어요. 심지어 러시아어과라고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러시아어과가 이쪽은 명덕은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서울대 러시아어과 입학사정관이 예를 들면 입학사정관이 러시아어과에 알맞은 학생을 학생부 종합으로 선발을 한다고 했을 때 외국 학생들이 눈에 딱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많이 전공 과목을 공부한 학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웃기는 게 러시아어과는 서울대도 있고 연대도 있고 고대도 있고 성대도 있다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 전에 명덕외고 러시아과 애들이 서울대 연고대를 100%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는 거지 뭐.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러시아과도 뭐 전국에 6개 학과밖에 없어요. 6개 외국어. 그러니까 그런 희소성이 있다는 거. 신입생 비율이 변할 가능성도 있다. 남자 비율이 좀 더 높아지겠죠. 이제 이렇게 되면. 자, 뭐 이거는 너무 잘 아실 거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뭐 이거는 제 경험 수치로 해서 말씀드릴, 그 경험 수치가 베이스 되는 건 이제 데이터 베이스인데,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엑셀표로 정리를 하다 보니 인문계열은 대원, 대일, 한영, 그 다음이 4순위가 명덕인데, 근데 우리가 솔직히 이 학교들을 가고 싶지만 거리상으로 너무 멀잖아요. 근데 대일외고는 기숙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원수가 적으니까, 그 다음에 시설도 명덕외고 비할 바가 못 되죠. 근데 이제 대일외고 측면에서 보면 이쪽이 제일 먼 거리예요. 그래서 아마 원거리하고 이제 성적하고 같이 보는데, 이쪽 목동에서 신청을 하면 거의 100% 될 거예요. 기숙사가. 그 다음에 이제 5순위, 이화외고 생각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공자연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의학까지 통괄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공진학 실적이 제일 좋은 학교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고예요. 하나고가 제일 좋고, 그 다음 외대부고의 장점은 뭐냐면 수시와 정시를 같이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왜냐하면 저거는 제가 틀림없이 대원외고도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수시에 너무 치우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인데 강남이 비중이 높거든요. 외대부고도 강남 비중이 높아요. 분당 비중이 높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사, 상산, 하늘고, 북일, 김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학계열은 뭐 이쪽의 학교는 당연히 의학계열 진학 실적이 좋죠. 딴 학교는 별론데 강서만 높아요. 근데 강서는 진학자가 대부분이 50% 이상이 재수생이라는 거 아시죠? 희문고도 그렇고. 뭐 상산고도 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요즘 추세가, 요즘 와서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지방대 의대에서 중퇴자 비율이 높아진다. 중도 포기자.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4, 5년 전에 상산고를 열심히 학생한테 보냈는데 열심히 우리한테 수업해가지고 상산고를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의대를 들어갔어. 졸업해가지고. 근데 들어간 해 얘가 휴학을 했대요. 그래서 왜 갑자기 휴학? 뭐 F가 나올 리도 없는데 왜 갑자기 휴학? 그랬더니 얘가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전남대 의대를 갔다 치면 전대 의대를 갔는데 얘가 이제 축제를 해줬겠죠. 1학년 때 예과가 제일 시간이 많고 제일 프리하잖아요. 이때 안 놀면 못 논다는 거 선배들한테 기가 따갑도록 들었으니까 놀라고 착정을 하고 놀았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해남 땅끝 마을도 가서 구경도 하고 자기 전대 캠퍼스에서 5.18 강당에 같이 놀고 뭐 그랬겠죠. 그러다가 이제 연대의대 다니는 애가 초대를 한 거야. 야, 우리 학교에서도 같이 놀자. 신촌에 좋은 데 있거든. 그러면서 올라간 거야. 그래 갔더니 갑자기 광주로 내려가기가 싫은 거야. 아, 이건 아니야. 걔가 갑자기 굳히고 바로 한 학기 만에 확 자퇴는 하기 좀 아까우니까 휴학계 내고 그 다음에 서울 수도권 쪽으로 올라왔어요. 그 요즘 추세가 어떠냐면 일단은 지방대 의대라도 붙자라는 쪽이고요. 그러고 나서 반수해가지고 어디를 가자고? 서울 수도권으로 가자. 요즘 추세가 또 그래요. 되게 재밌는 거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 학교생 자소서 샘플은 어머님들이 잘 보세요. 나중에 2023 명덕예고 뭐 이렇게 이게 그거죠. 2019 명덕예고 면접문항과 이거 그 다음에 2020의 명덕예고 면접문항 2023의 명덕예고 면접문항 갈수록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 갈수록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 이게 왜 수준이 떨어질까요? 자소서 수준이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자소서 기반 면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면접도 얘가 쓴 게 이 정도인데 대부분이 우리가 뭐 아무리 심화적으로 질문을 해봐요. 뭐 별 수 있겠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어머님들이 한번 쭉 불러오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면접 문항이
이겁니다. 이게 제시문 기반 면접이에요. 그러니까 학종의 다른 학교는 어떤 식이냐, 중경외시는 학종의 면접 문항은 보통 자소서 기반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고 정도 수준보다 약간 밑으로 나와요. 근데 얘네들은 제시문이라니까요. 이게 사회과학 제시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지금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연구대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이걸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함양시켜야 성사하는 뭐죠? 명덕외고를 보내는 즉시 하나고를 보내는 즉시 실제적으로는 거의 성사하는 베이스가 돼 있어요. 왜? 학생부로만 뽑으니까 면접을 안 보니까 그쪽에서 학생부를 만들어주면 거의 성사하는 패스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건 어디냐면 이 패스가 되는 학교의 목표로 해서 학교 활동을 학생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이걸 해야 된다. 제가 말했죠. 지식의 축적이 중요하고 학습적인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바는 면접 대비반이 8월 달부터 자소서만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 그 이전에는 여기에 대비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서울대 연구대를 보내고 싶으시면. 이게 서울대 20 쪽에 화학 일반 면접입니다. 이거 학종 기반 아니라니까요. 이게 뭐죠? 수과학 기반 면접이에요. 수과학 기반.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공부할 수 있도록 지금 긴장감을 불어넣지 않으면 이거는 깨지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이게 다중민이 면접이잖아요. 서울대, 의대. 이게 뭐죠? 이건 또 완전히 조금 틀린 거예요. 이게 수과학 면접이랑 그 다음에 인문과학이랑 섞어 놓은 거예요. 얘네들. 근데 이게 MMI 면접이 갈수록 모든 학교에서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도 자꾸 차별적 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한다. 일반 전형의 면접 키. 그래서 이건 제가 보기에는 뭐 어머님들이 이제 댁에 가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시간이 얼마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예비 중3으로 해서 이제 일반고뿐만 아니라 이제 외고나 전국권 자사고 진학하는 학생들이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게 이게 자소서 대비반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걔네들이 하는 것은 진로 적성을 찾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전형에 대비해서 자기네들이 정신무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주 1회, 일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고요. 6개 진로를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고 가는 학생들은 나중에 소논문까지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한 과정은 IBDP 과정입니다. 국제 바칼로리아 과정이 6개 과목으로 해서 나머지 3개 핵심 요소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반도 IB 대비반 비슷하게 6개 과정 탐색을 하고 토론 발표 수업 리포트를 하고 그래서 8월부터는 자소서를 작성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학습 내용이 경제, 문학, 컴퓨터공학, 화학, 정치, 외교, 의학.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6개가 대충 다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IBDP 과정도 보통 이 6개 과정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6개 과정을 2주마다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하나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에 설정하는데 내가 이게 참 잘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어딘가를 선정하는 게 8월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자소서를 하고 면접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일반고 학생들은 세특을 요즘 일반고는 추세가 또 어떠냐면 선생님이 야 네가 학습 활동한 걸 써가지고 와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딴 학생들을 알 수 있잖아요.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선생님이 관찰을 하고 기록을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학생들은 다 선생님이 써오라고 얘기를 하는 수가 많아요. 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월 수업은 계열 공통으로 제가 뽑은 주제가 뭐냐면 4차 산업혁명 기술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반 기술이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여기 컴퓨터 코딩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반의 개념이 요즘은 인문이나 사회과학이나 의학, 공학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문학을 전공한 회사원들에게 너 스스로 필요한 걸 코딩해봐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모르면 우리는 상관이 없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휴대폰도 기능이 너무 많아서 쓰기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머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제가 알 수 있냐면 수업 시간 중간에 이게 밑으로 해가지고 문자를 다 보내더라고요.
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진짜 이 손의 감각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게 1주차, 2주차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고요. 챗 GPT가 미치는 영향과 그 다음 내가 준비할 거. 이 주제는 지금 미리 샘플이기 때문에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 사회과학에서는 경제학입니다. 이중구 교수가 이제 K묵에서 강의했던 거고요. 기반은 저희들이 동영상 강의 기반으로 하는데 이거는 K묵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 강의죠. 그 다음에 1회차 발표제는 경제학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생활 주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경제학 개념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강의를 보면 경제학 들어가 미시부터 거시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뭐 재수 이론이라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게임 티어리도 있고. 자기가 필요한 거 그거 선정해서 2주 차에는 무조건 리포트를 발표를 하게 돼 있어요. 1주 차에는 에세이식으로 쓰고요. 2주 차는 리포트로 쓰는데 2주차 리포트 쓸 때는 책을 인용을 하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월별 주제별로 K묵 강의를 매주 설정해서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2주차에는 PT 발표, 리포트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8월에 가서 적합적성에 따른 진로 고등, 물론 저하고 상담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그냥 제가 뽑을 수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신청자만 다 받는 것은 8월에 이제 자소서 면접 때문에 신청하면 다 받아요. 근데 이제 이 반은 자기가 이런 쪽을 하는 데 대한 필요성을 조금 느껴야 됩니다. 그 다음 어머님이 필요성을 느끼든지 어쨌든 간에 양쪽에서 누군가가 필요성을 느껴야 이 과정이 생각보다는 재미가 있는데 이 학생이 재미를 못 느끼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이제 하나고나 외대부고 하면 이런 과정을 돌리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옛날에 명덕예고도 이런 식으로 과정을 방과후에서 돌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학교에서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작년까지는 제가 그냥 편하게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이걸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진짜 서울대 연구대 면접 다 떨어지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학교 측에 맡겨놨다가. 그래서 이걸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강의를 이제 클래스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생각해 보시고 여기서 이제 독서와 테드와 K묵 이런 쪽에 이제 자기하고 관련되는 그런 쪽을 찾아서 본격적으로 이제 읽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한 진로 선택이 됐을 때 체계적으로 들어가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생기부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소서가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자소서가 이제 없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학생부를 딱 보면 입학사정관이 학생부를 보면서 자소서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걸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래 학교 활동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학교 활동에서 중심이 뭐냐면 세특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세특이 뭐죠? 내가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했을 때 거기 맞는 활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모든 과목을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 내가 특별히 잘하는 과목이 나오는 게 학생부 종합이라는 겁니다. 개정적으로 봤을 때. 좋은 세특은 심화융합이고요. 그 다음 전공 연계가 됩니다. 전기공학과를 간 학생들이 영어 세특이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5분 말할 과제에서 얘가 셀프 인트로덕션 하는 게 아니라 딥 러닝 앤 빅데이터라는 제목으로 자기가 책 읽은 거 이런 걸 머신러닝이란 개념이 뭔지를 학생들에게 발표를 했을 때 이게 어디냐면 화학 세특이 아니라 영어 세특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내가 중심되는 진로를 가지고 모든 과목이 다 응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여드려요. 근데 내가 진로에 관련된 게 없으면 내가 무슨 진로인지를 모르면 영어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영어에 관련해 작문했다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특하고 그 영어에 관련해서 뭐 무슨 특정 문학에 대해서 내가 작문했다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학점제, 고교 학점제라고 얘기하죠. 2025부터 도입 예정인 고교 학점제의 베이스도 이겁니다. 그래서 뭐죠? 2025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면 어디가 강화되냐면 중3이 강화돼요. 중3의 진로 선택에 대한 교육 수업 시간이 강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언제부터 가느냐면 고1에 갔을 때 바로 자기네들이 진로를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요. 거기에 어떤 베이스로 지금 하고 있냐면 하나고 외대 민사는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면접을 세게 할 수밖에 없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가 진로 선택을 지가 학점으로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 그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하려면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수학의 샘플 이렇게 나옵니다. 통계로 바라보는 세상. 얘는 이제 통계학과 이렇게 했을 때 통계로 바라보는 세상에서 통계자를 바탕으로 4대강의 수질을 오염 현황을 파악. 자기가 갖고 있는 중심 테마가 있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중심, 뭐가 중심인지. 그래야 세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별첨으로
제가 어태치를 시켜놨으니까 댁에 가서 한 번씩 보시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 이제 교육과정 부터 나와 있습니다. 한 번씩 보시고요. 그래서 뭐 레벨 테스트는 어머님들 생각하는 만큼 뭐 필기시험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뭐 수학 간단하게 이제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왜냐하면 한하고 외대보고 상산, 뭐 민사는 보통 위과 성향 학생들이 많이 하니까. 그 다음에 논술형으로 해서 그걸 이제 자기 중심되는 거 생각을 서술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제가 이제 인터뷰로 필요한 부분을 제가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제 한하고 외대 상산을 반을 지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다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8월 되면 이제 예를 들면 하나 외대 상상고반이 생길 거고요. 그 다음 외고 국제고반이 이렇게 구분이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공통과정으로 6개를 같이 탐색하도록 이렇게 만들도록 제가 했습니다. 어머니들 잘 생각해 보시고요. 필요하시면 레벨 테스트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쪽은 이제 어머님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는 것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이후의 걸 자꾸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중1 같으면 그냥 내신도 잘 나오고 뭐 이런 걸 생각하시겠지만 중3이잖아요. 중3이라는 것은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과 바로 연계가 되겠네요. 이제 고등학교 입학 후의 걸 생각하셔서 진로 프로그램을 짜시면 내가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는 게 눈에 보이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오셔가지고 물어보셔도 되겠습니다.